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우리 전북 교육 역시 불안합니다. 자, 가장 크게는 서거석 교육감의 중도 낙마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 속에 지방 재정도 비상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도 비상입니다. 자, 여기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속출, 또 교권 침해 문제까지. 자, 신년 기획 전북 교육의 길을 묻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오준영 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입니다. 네, 두 분은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아시는 사이죠? 교육 현안 때문에 자주 네. 만나 뵀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색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두 분이 이제 너무 싸우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각자 의견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사실 초장부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냐? 바로 전북 교육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그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판결 결과. 저희가 이제 판결 나오자마자 아마 네. 교육 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의견서를 발표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받았는데요. 예. 네. 사법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서거석 교육감의 업적이 왜 보도자료에 들어있느냐 예. 이런 오해도 좀 받긴 했는데,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사법적으로 잘 결정을 했겠죠. 네. 근데 좀 이례적인 판단이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네. 이런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전북 교육이라는 게 한 덩어리로 큰 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 우리가 교육계의 수장을 잃을 우려가 생겼으니 네. 전북 교육이 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 정도의 성명서를 발표했었어요. 그래요. 뭐 즐거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우리 그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도 되게 빨리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왔어요. 입장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기재 교수님이 네. 위증죄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맞고, 근데 뭔가 폭행이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공방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겠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그래도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당연한 결과라고,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네. 어쨌건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 나온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 판결문 제가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면서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기획하는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자리다. 그런데 과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선거인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받기보다는 허위 사실을 공포하고 또 이런 것을 좀 또 그런 범행에 나간 이 피고인의 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저는 이게 저희로서는 되게 당연한 판결문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벌금형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이제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다.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제 시각이 다분했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근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벌금 500만 원으로.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교육계 수장을 잃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계의 어떤 동력이 상실될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셨잖아요. 어떤 동력을 잃을 것 같은 우려가 가장 컸습니까? 일단 그 교육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이가 자라가고 성장해서 민주 시민으로 양성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네.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초 중고를 쭉 다니면서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진로 진학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서거석 교육감은 뭐 평가 정책이라든지 여러 교육 사업들을 이제 또 새로 많이 도입을 했지 네네네.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김성환 교육감 12년 동안 쭉 달려왔던 방향의 큰 배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네. 어렵게 기술을 돌려서 이제 조금 2년 정도에서 방향성을 자리 잡고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자 우리가 이제 총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니 네. 아이의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 혹은 해외 유학 정책도 유학은 아니죠. 해외 연수 정책도 많이 네. 있으니 올해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일관성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교육감님이 저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이 다시 또 숲으로 돌아가나 이제 평가가 없어지나 네. 이렇게 우려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서거석 교육감 정책은 뭐 물론 뭐 모든 것들이 다 잘 됐다, 혹은 뭐 네.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학력 신장에 좀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그렇죠. 교육 정책들 펼쳐왔죠. 그리고 또 학생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23년, 24년 그 2년 네. 연속 그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잘됐던 방향만큼은 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려점을 저는 좀 네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뭐 반론 내지는 다른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이제는 좀 결과에서 과정 중심으로 가고 사실 2022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식을 이제 넣는 게 아니라 꺼내는 수업을 자꾸 하라고 해요. 그리고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이제 비판적 사고력, 네. 뭐 창의력, 협력, 그다음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총괄 평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없어지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네. 초등 선생님이시니까 뭐 사회적 경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아이들과 했던 프로젝트가요. 우리 동네 사회적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갔다 와서 정리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배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럼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가 한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고 할까? 그래서 실제로 수익 창출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을 다시 사회적 환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수업들이 이런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여러 과목을 융합시켜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평가 어떻게 해? 이거를 이렇게 수업을 해놓고 학년 말에 총괄 평가라고 해서 지필형 평가를 봐버리면요. 네. 아이들은 점수만 기억이 나요. 내가 열심히 수업해서 아이들과 소통했던 이런 수업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걸 다 알려드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지필형 총괄 평가는 조금 이것만 갖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교조는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거석 교육감님이 이제 하신 아이비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아이비 교육도 네.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책과 총괄평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상반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에듀테크, 네. 전 에듀테크 중요하죠. 근데 에듀테크만을 좀 강조하신 느낌이에요. 모든 공모 사업, 연구 활동 이런 것들이 에듀테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정말 선생님들이 100명이 있으시면 100명의 교육 과정이 다 다른데 이것을 좀 더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을 다 지원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많이 다 사라지고 이것을 잘해야만 좋은 교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시는 방식. 네네. 근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약간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은 좀 힘들어 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를 쭉 제가 이제 일단은 잘 들어봤는데 확실히 약간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서거석 호의 전북 교육 정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그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는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교육감 시절은 아닙니다만 대학 총장 시절에 동료 교수 폭행 그 사실과 관련된 이제 공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을 교육감 자리에 앉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네. 이 이야기가 10년도 더 된 일이죠. 더 사실은 됐죠. 예, 그 오랜 일인데 이게 이제 뭐 교육청 정책 추진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네네. 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물론 법적에서 우리 법조계에서 사법적 판단을 잘 해주시겠지만 네.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피선거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교육감이라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거기에 좀 더 강력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 그거는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네. 몫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이 됐고,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를 놓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빨라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어쩌 공직선거법에는 우리 강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3개월, 3개월. 근데 1심하고 2심이 강행 규정상으로는 이게 9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게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전북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금 선거법 관련된 그 재판들이 이렇게 다 지지부진 길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수장을 잃더라도 이 강행 네. 규정에 따르면 그래도 아까 말했던 그 혼란을 좀 최소화하고 새롭게 대책을 찾을 그걸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는 단순한 훈시 규정 정도로만 네네. 생각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 2년간 달려왔던 게 흔들릴 위기에 생겼다. 강행 규정이 차라리 지켜졌더라면 네. 이런 혼란을 좀 더 막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다시도 이제 실장님한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전교조 전북지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사퇴해라, 뭐 그렇게도 이제 네. 주장을 하시는데, 다만 아까 우리 그 오 회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이 된 어떻게 보면 선출직 교육감인데, 이런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거 가지고 법원의 판단으로 그 직을 상실케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비판도,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달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요새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나중에 유명인이 되면 네. 아주 과거의 것들, 학생 시절에 잘못됐던 것들도 다 인터넷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 한마디로. 네네. 우리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고 내가 잘 되려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도 그래서 알아요. 정말 폭력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너무나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데, 아니, 교육감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교육감님이 누굴 때렸고 그걸 또 거짓말을 했다는 아주 단순한 팩트를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게 가장 저희가 우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보시는 엄격해야 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북 교육 현안과 관련된 뭐 문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부분이에요. AIDT라고도 부르잖아요. 실장님, 지금 AIDT 도입과 관련해서 전교조 전북지부, 특히 전교조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왜 맞습니다. 그러십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실에서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저마다 이제 이걸 하나씩 들고 수업을 받죠. 실장님도 좀 들고 네, 나오셨잖아요.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으면서 저마다의 속도로 맞춤형으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업은 학생들끼리 또 교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젠 각자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고, 네.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 더 그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까? 저는 이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아니면 문해력 이런 것들이 저하될 거라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지금 아직도 교육과서가 이제 없어요. 네. 비용이 산출이 안 됐어요. 아직 협상 중이죠. 네, 협상 중이에요. 업체와. 근데 종이책은 10,000원이 안 넘어요. 네.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 이제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발사는 10만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애초 도입할 게 6과목이거든요. 네. 그럼 한 아이당 한 과목에 10만 원이면 60만 원의 네. 구독료를 1년 동안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서책이 몇 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잘 안 와닿는데요. 평균 한 학급에 25명이라고 보면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이제 1년에요. 지금 선택적으로 봐서 900만 원을 선생님한테 교육활동비로 준다고 생각해 보면, 900만 원을 갖고 AID교를 살지, 다른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활동을 할지, 네네.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 낭비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AIDT. 어쨌든 뭐 우리 정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그 수준별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요즘에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건 이제 뭐 생성형이라고 보다는 반응형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데이터들이 점차 누적이 되다 보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모든 과목에 도입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영어, 수학 그리고 뭐죠? 정보. 정보. 예, 이렇게 세 과목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게 막을 수 없는 흐름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도 이미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학교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가 들어올 때도 네.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예, 예. 이거 개인정보가 모두 집약돼서 한번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로 뭐 네. 야기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잘 들어와서 보완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너무 급박하게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거나 네네. 혹은 뭐 학교에서 연구 시범을 좀 더 길게 시간을 가져봤다거나 네.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가늠을 했건 이 과정이 없이 2년 안에 그냥 무조건 실행시켜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좀 문제점이 많고 현장 반발도 많거든요. 운동선수들이 디지털 기계 차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들 수업 예전에는 다 유인물 가지고 하다 요즘엔 PPT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네. 교육적 효과가 얼마 정도 입증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입이 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위가 교과서 지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 저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개념을 선생님하고 학습하고 나중에 그걸 확인하는 단계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받아서 공부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교과서로 들어와서 매 시간 아이들 책상 위에 놓여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그건 좀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지위 논란이 있었을 때 좀 이번에 교과서 교육 자료 됐을 때 네.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다시 거부권 행사하신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원래는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였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교육 자료로 사실 지위를 바꾸는 법안을 올렸는데 그걸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재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북 교육 재정 문제인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속에 교육 재정 문제도 그러니까 물론 전북 교육뿐만 아닙니다. 전반에 다 문제인데 뭐 고교 무상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재정과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전북 교육 재정이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사실 교육 그러니까 뭐 고교 무상 교육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방 재정이 그것을 충분히 네.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법안을 거부한 건데 사실상 2년 동안 세수가 부족하면서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가야 할 15조 여원을 내려보내지 못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 사업을 줄이던가 아니면 이제 모아뒀던 예비비 기금에서 이제 끌어다 썼겠지요. 네.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2년 동안 1조 300억을 씁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그 지금 한 7천억도 안 남았고요. 네. 또 올해 이제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3,200억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네. 거의 고갈돼 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지금 우려가 되고 네네. 있는데 그걸 이제 고교 교육 무상교육비도 이제 지금 338억을 지역에서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했던 AI 디지털 교과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지만 예산은 지역에서 충당해야 됩니다.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건 뭐 늘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정부에서 엄청난 사업들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사업은 늘어나는데 네. 돈은 없고 네. 근데 이걸 자꾸 지방에 떠넘기는 상황이라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이거는 우리 회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전국적으로 난리죠. 네. 세수가 감축됐기 때문에 올해만 작년에 대비해서 한 5,600억 정도 교육청 예산이 줄었어요. 14% 정도가 네. 줄어든 건데요. 보통 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은 그 내국세의 20.79%.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교육세의 일부분 네.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오는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은 이제 아까 그 예비비에서 지금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같이 줄었고 그렇죠. 도청은 지금 예비비가 없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교육청은 예비비라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재정 수요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좀 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은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슬림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좀 성과가 또 없다 이렇게 네. 보이는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하는 이런 칼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최근에 논란이 된 걸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정부에서 해왔다가 이게 일몰대법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연장하는 법안을 올렸는데 이것 또한 추상목 원내대행이 거부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예산도 각 교육청이 지역에서, 부담해야 예. 되는 건데 이런 지원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장님?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네. 건데 이제 지방에서 할 수 있으니 해라. 네. 그럼 47.5% 주던 거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따지면은 고등학생 1인당 연간 한 145만 원 정도 되는 1인당요? 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330억 정도. 그러니까 총 저희가 지출해야 될 돈이 네. 6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수가 줄었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지금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무상교육 지원, 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되는 특례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끝으로 일몰이 됐고 거기에 또 담배 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도 네. 중단될 우려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게 사실은 불편하고 좀 계속된 그 무상교육은 지원이 네. 됐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뭐 교육계뿐만 아니라 진짜 어디 하나 난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긴 한데요. 그 서가석 교육감의 그 전북 교육 정책의 사실 핵심이 학력 신장이잖아요. 아까 잠깐 뭐 비슷한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실장님. 네,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킨다는 건 당연히 중요한 교육의 영역이죠.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만, 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력, 어떤 역량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르는 거, 이건 좀 저는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뭔가 지금 뭔가를 막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뭔가 삶의 근육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역량들을 키우는 게 학력으로 갔으면 좋겠지 네. 이게 보여지는 점수화되는 이런 네. 것으로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시고 시험을 하루 1년에 몇 번을 보는 뭐 이건 학원 맞춤형 성취도 평가부터 네. 진단 평가 막 기초 Y로 분류가 되면 시험을 몇 번을 봐야 돼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런 정책들은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기초 학력이 뭐 낮았다. 그런데 학력 그 신장 기치를 걸어가지고 기초 학력도 좋아졌다. 막 이렇게 이제 교육청은 성과를 얘기하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북 학생들이 학력이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꽤 오랜 기간 받아왔었죠. 네. 저도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해서 과정 중심 프로젝트형 수업 좋아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맞춤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학력은 갖추고 있어야 어떤 모양의 선생님의 이런 그 조립된 수업도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학력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신장 과제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 학력 신장이라고 그래서 뭐 서울대 가고 의대, 치대, 한의대 가는 뭐 이런 학력 신장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서 배출은 돼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학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 친구들의 진학과 진로로 연결될 네. 수 있는 이런 학력 신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특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이 아이가 그 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학을 하고 진로를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학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이 학력이 학생들의 나중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분 교육감 때 그 선거 출마하십니까? 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정치 기본권이 없는데. 아니 아니, 피선거권은 갖고 계세요. 그렇죠. 출마할 수 누구나 있어요. 출마를 할 수 예, 있잖아요. 사표 내고 그래서 나가시. 사표 내고 네. 전 교사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저도 교사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교육의 위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 앞으로 전북 교육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부터. 네, 뭐 위기 상황이지만
네, 나라도 그렇고 전북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되고 나아갈 거라는 건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예, 잠깐의 좀 어려움은 필요하다면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옳고 그름의 잣대는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정의가 좀 지켜져야 했으면 좋겠고 빈자리는 당연히 묵묵히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네. 메꾸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우리 전북이 발전이 더디고 지역은 계속해서 또 작아지고 소멸 위기에 가고 있고 또 학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문 닫는 학교는 속출하고 그러다 보고 또 예산은 줄어들고 아주 그냥 난국입니다. 예, 저 전북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그래도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 건 그래도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특성화된 교육이요. 그 교육 특구로 발전이 된다면 그 타시도에 있는 학부모들 진로 진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인구의 유입에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뭐 쭉 드린 말씀하고는 조금 뭐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 지금 권한이 없어요. 혹시 뭐 품행 장애라든지 뭐 반항 장애 이런 정서행동 위기 네. 학생들이 많은데 뭐 제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 친구들이 수업을 방해하더라도 우리가 네, 네. 수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수단과 방법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지금 뭐 어깨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즐거운 수업을 받을 네네. 수 있으니까 이 교원의 사기 증진에도 좀 도움이 되는 사회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위기의 전북 교육 얘기는 했습니다만 두 분이 이제 또 현업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움츠려든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또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우리 교육에 대한 고민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공감과 소통으로 끝내 바른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길 바라면서 막걸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